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FOMC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금리 발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돌발 악재라는 게 터졌는데 이게 돌발 악재로서의 그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었죠, 어제. 근데 제가 이제 2달 전부터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했던 얘기가 아마 3월 FMC는 볼 게 없을 거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아마 25bp 3월 달에는 거의 확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5월 달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이 발언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5bp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도 뭐 오히려 더 비둘기파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5월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FMC 끝나고 나서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발언이 시장을 하락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폭락을 하죠. 어,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근데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발언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거였죠. 괜찮은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옐런 장관의 발언이었죠. 이게 어제 파월 의장이 저 어제 새벽 4시까지 이제 이걸 지켜봤는데 어제 파월 의장이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2시 30분에 속보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했죠. 옐런 속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미국의 지방은행 주가가 급락하고 미국 지수 급락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제는 예금 보장 전액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발언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시장이 되게 우려했는가 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거의. 뭐 있어봐야 한 10% 내외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옐런 장관까지도 신뢰성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반기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 페드 의장 중에서 그린스펀 다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노련하게 연준을 이끄는 의장이 이제 옐런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파월 의장에게 신뢰성이 되게 없는 상태에서 옐런 장관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꾸니까 뭐지 이거? 이 사람들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가? 막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게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하락을 하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MBS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죠. 이거 가지고 그 연준에서 단기 대출을 받았던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예상이 맞다면 2분기나 혹은 3분기가 미국 GDP가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저런 은행발 리스크, 이게 뭐 리스크가 분다고 해서 바로 시스템 위기로 가진 않을 거니까요. 바로바로 지금 공조해서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400원대 매수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상반기 한 2분기까지는 1,100원대를 보지 않을, 1,100원대를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요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 그걸 보고, 상반기 이렇게 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커스가 안 샀지만 그래서는 이거 환차익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면 1,300원대하고 1,400원대 얘네들이 다 샀으니까.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얘가 1,100원대 정도 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하면 어떤 이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주식에 대한 이익 실현과 플러스 환율에 대한 환차익 이 같이 이제 노릴 수 있죠. 이거를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잖아요. 코스피 시장에도. 그래서 저는 이제 1분기 GDP가 발표가 되죠.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되면 생각보다 얘가 어,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 근데 이제 미국은 강달러 정책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쓰다가 지방은행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분기 GDP 발표가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1분기 GDP 발표가 나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났다라고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2분기, 3분기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예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환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국인 최근에 이제 들이 국내로 매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2일 동안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게 재밌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그런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그게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건드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는 서로 반대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원체 이제 유튜브들이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보다는 대단하죠. 이게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어제 제가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그러니까 지나간 오늘 새벽 4시에 제가 3시부터 FMC가 있어서 3시에서 제가 4시까지 이제 FMC를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주는 그 유튜브 사이트에 실시간 접속이 11,000명. 대단하죠, 대한민국? 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와, 너무 놀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게 뭐 글로벌 탑인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이 어디 페드 옐런 장관이 뭐 얘기했던 뭐 그죠? 코코본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침만 되면 간밤에 미국에 그다음 유럽에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고 어떤 금융위기가 있었고 다 알아요.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정말 뿌듯한 보람을 느껴야 돼요.
예,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주식 마지막 특강을 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근데 이제 요게 제가 특강했던 거에 VOD예요. 보시면 조금만 제가 홍보를 좀 하고 올까요? 요 VOD 출시가 돼 있는데요. 제가 특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나면 요거를 이렇게 듣고 나면 44만 원에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제 라이브 방송 1개월 정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VOD 듣고 라이브 방송 1개월 듣고 이게 이제 44만 원이죠. 다음 달부터 이제 파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좀 오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VOD에다가 이 VOD 영상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특강했던 VOD 영상에다가 제가 어, 담지 말아야 될 이게 44만입니다. 48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해버렸어요. 예. 갖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꼭 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제가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주식 안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제하는 건데요. 3490에 4605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실망 안 합니다. 마지막이라서 제가 좀 수위 조절 못 해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저는 4월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매수가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2차 전지 소재가 꺾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오늘 지금까지는 아니었던 에코프로가, 아, 이 보면 조금 고점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삼성전자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시작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소재가 고점에서 그것도 1등주가 고점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소재가 이제 어,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면 잘하면 이번 4월달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때는 예, 주도주가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오늘.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 바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황 얘기했죠? 제가 오늘 시황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가 확 바뀌었습니다. 뭐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유튜브 제 채널이 이렇게 졸교의 시황 파생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확 바뀌었어요. 그죠? 예. 예전에 그 느낌이 아니죠. 카테고리 다 이렇게 분석해놨고, 예,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것도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앞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고점에서 변동성,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면 잘하면 주도주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요게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물에 확실히 사고 있죠. 기관하고 동시에 사고 안 사던 기관도 사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신용장구만 빠지면 되거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이게 그 USB 이제 UBS 자꾸 USB라 그래요. UBS가 CS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불안해서 신용장구를 많이 떨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 불안함이 완화가 돼서. 근데 이제 제 느낌이 맞다면 오늘 옐런 장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그래서 내일 신용장구가 얼마나 빠지는지 이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3월 말까지가 이제 조금 조정이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4월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봐야 되긴 하지만 그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신용장구가 그렇게 많이 안 줄어요, 지금. 그러니까 2조 2천억인데 2,600억이죠. 그래서 많이 안 줍니다. 근데 인버스 쪽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한 1,000억 정도였다가 지금 한 2,000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1조 정도 매수했던 걸 이번 올해 8,000억까지 줄였다까지. 그러니까 확 다시 인버스를 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위기가 나오면서 금융투자가 선물, 외국인들 선물, 은행은 금융투자, 개인들은 미수, 그러니까 신용장고 막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계속 누르면서 변동성만 확대되는 형태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아마 개인들 신용장고 추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옐런 장관의 그 발언이 있은 다음 날이기 때문에요. 내일 과연 어떻게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조금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있겠지만 늦어도 4월 중순부터는 4월 초나 4월 중순부터는 약간 수급의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게 5조 한 4천억까지 줄었다가요. 최근 이틀 동안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한 2천억까지 줄었다가 4,800억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관은 안 사고 있고요. 어차피 코스닥 시장은 스마트머니가 주도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신용장구가 한 2천억 정도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것만 이렇게 보면. 근데 만약에 내일도 신용장구 뭐 개인들이 샀다 이러면 그럼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충 제가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특강을 했는데요. 제가 주식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그러니까 특강했던 거를 이렇게 VOD로 제가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선을 넘는 그러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좀 파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이 44만짜리가 아니라 한 400만원짜리라는 느낌이 팍 들어올 겁니다. 저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TV 스페셜에서 제가 강의했던 거 그거에 한 6배 이상 좋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듣고 이제 1개월 동안 또 무료 라이브 방송 무료로 드니까요. 꼭 하시면 되고 결제는 요거 하는 아니면 와우넷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Q&A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